먼저 제가 천문학자니까 일단 천문학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훌륭한 조상을 뒀기 때문에 우리 지폐부터가 달라요. 뭐 이런 얘기는 많이 알려져서 저 오늘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 가끔 와서 이 얘기 자세히 했거든요. 우리 10,000원짜리 지폐 뒷면을 보시면 천문박물관이 딱 펼쳐져요. 그래서 맨 왼쪽에 국보 230호 혼천시계 위에 있던 혼천이가 있고요. 이것이 있고 바탕에는 국보 228호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동여 지도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지도는 다 아는데 하늘 지도의 대표적인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8글자를 정확히 되는 분만 만나도 아주 반갑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10,000원짜리 뒤에는 그것이 있고,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이 사람들이 거의 다 모르는데 저희 한국천문연구원 부설이 아니라 우리 소속 보현산 천문대에 있는 1.8m 망원경입니다. 저것이. 그러니까 오히려 교포분들이 들어와서 본국에서 가르쳐 주세요. 사람들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1.8m 망원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습이죠. 참고로 제가 다시 한번 앞으로 돌려드릴게요. 이 모습 잘 기억하고 계시면 이것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큰 1.8m 망원경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크지만 선생님들께서 조금만 천문학에 관심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세계 거의 100등짜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국립천문대가 없기 때문에 그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이 국가의 천문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천문연구원장을 3대 4대 걸쳐 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천문대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천손의 나라 천문대장이 그 느끼는 좌절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웃나라 일본에서 하와이에 8.2m 망원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름이 8.2m예요. 거대합니다. 근데 우리가 천문학을 전수해준 일본이 그런데 우리는 겨우 1.8m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기관장을 하면서 대과 없이 물러난다는 인사말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서울 대전 고속도로에서 제 그 기관장 시절 6년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서울 대전 그 고속도로 들었으면 경치만 봐도 어디쯤만 나옵니다. 이렇게 쓱 자다가 일어나서 한번 쓱 보면 어딘지 알고, 서울 차 막히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날의 운세를 어떻게 판단했냐면 관용차 타고 올라오다가 어디서부터 막히느냐, 서초부터 막히느냐, 그 죽전부터 막히느냐, 그걸로 그날의 운세를 점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정부기관을 다니면서 우리 천손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작은 망원경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세상에 이렇게 못난 후손이 어디 있느냐 수없이 설득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뭐 이렇게까지 무식하게 말한 사람은 없지만 한마디로 별을 보면 밥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이게 대체로 제가 돌려받은 그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어쨌든 이젠 우리 후손 조상님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 망원경을 제가 이번에 성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왼쪽에 보이는 건 잘 아시는 첨성대고, 이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이 미국하고 호주하고 우리나라가 안데스 산맥에 앞으로 5년 내로 완공시킬 25m 망원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체 망원경이 제일 큰 게 하와이에 있는 케크 망원경 10m짜리예요. 근데 차세대 망원경입니다. 이건 20m를 넘는 망원경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8m 가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5m, 6m를 만든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 차라리 25m로 뛰자 해서 차세대 망원경을 미국과 호주가 추진하고 있을 때 저희가 껴들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결국 정부나 국회나 청와대를 설득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첨성대였습니다. 첨성대를 흔히 동양 최고 하는데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세계 최고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원장 때 그걸 조사해 보니까 스톤헨지나 그 몇 개 때문에 그 얘기를 참아 못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동양 최고로 만족하는 것 같더라고. 아이, 그 정도면 됐지 뭐, 우리 주제,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아이, 나는 사대주의 같은 거 없다 생각할지 몰라도
이거 첨성대를 보고 이거의 동양 최고가 아니라 혹시 세계 최고가 아닐까 이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다 바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첨성대를 이용해서 수없이 설득을 해서 신라는 첨성대를 남겼다. 대한민국은 뭘 남길 거냐.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그게 성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망원경이냐면요. 여기 보면 여기 사람이 서 있습니다. 여기 끄트머리 여기 안 보이시죠? 여기 오히려 저쪽 화면은 깨끗한데 여기 사람이 여기 서 있어요. 하나. 여기 개미처럼 보이는 게 사람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22층 높이 정도 됩니다. 저기 1조 원짜리 망원경인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10%를 내서 이제 곧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저 예산이 확정된 날 제가 좋아가지고요. 자다가 늦게서 웃어요. 예,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저기 서서 올려다보는 그 꿈을 아마 5번까지는 아니어도 서너 번 꿨고 이제 나는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거 역시 안 남습니다. 그러나 신라가 첨성대를 했으면 뭐 대한민국은 뭐 정치는 어쩌는지 몰라도 천문학 분야에서 우주를 향한 세계에서 제일 큰 망원경을 공동 소유하게 됐다 이렇게 된 거죠. 일본하고 중국은 다른 쪽에 줄을 섰는데 지금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빨리 세월만 가라 이제 저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기서 깨달은 것은 첨성대가 없었으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것은 세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개인의 노력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것이 될지 안 될지 어떤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은 그 전통에서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여기가 이제 제가 그런데 LA가 참 좋은 게 뭐냐면 모든 일이 페사데나에서 이루어졌어요. 저 페사데나에 가시면은 거기 카네기 천문대라고 있습니다. 카네기 옵서버터리라고 있어요. 거기가 카네기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천문대인데 거기 당시에 그 웬디 프리드만이라는 저 여자 천문학자가 거의 노벨상에 접근한 훌륭한 여성 천문학자신데 저분이 소녀 때부터 꿈이 이 거대한 망원경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 망원경이 제가 지금 시간을 아끼려고 말씀 안 드리는 게 좋겠네. 그 망원경 이름은 GMT입니다. 자이언트 마젤란 텔레스코프라고 해서 GMT라고 그래요. 근데 이름은 왜 우리식으로 못 짓느냐? 예산 10% 내고 우리 이름 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신라가 첨성대를 짓는다면 대한민국은 GMT를 갖게 되는 겁니다. 다 확정되고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안데스 산맥에 거기 가면은 카네기 천문대가 있어요. 그 카네기가 운영하는 천문대가 또 안데스 산맥이 있는데 저 산봉우리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지금은 많이 경지 정리도 하고 다 터가 닦여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이제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칠레 산티아고에 가셔가지고 라세르나라는 데까지 또 오셔가지고 거기서 또 버스를 2시간 타고 올라오셔야 돼요. 저도 돈 냈으니 가봐야죠. 가봤는데 아주 별 보기 좋은 곳입니다. 원래는 하와이가 제일 좋은데 의외로 사람들이 모르세요. 하와이 가면 천문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 하와이 그 비가일랜드에 가시면 마우나 케아가 있고 마우나 로아가 있는데 둘 다 4,000m가 넘는 화산이에요. 4,000m가 넘어요. 밑에서 올라가면 숨을 못 쉬어요. 근데 마우나 케아는 마우나가 산이고 케아가 화이트랍니다. 그래서 봉우리가 눈이 아니어도 희어요. 그 다음 밑에 마우나 로아는 로아가 롱이래요. 마우나 로아 마카다미아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우나 케아가 세계적인 천문학 단지인데 지금 봉우리가 없어요. 빈 봉우리가. 그러니까 다음 단지가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거기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국정감사를 하는데 어느 국회의원님이 왜 우리 돈 갖고 거기 세우느냐 하길래 제가 이 망원경은 하루 관측하고 안 하고에 돈 3, 4억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맑은 날이 100일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계절풍지대라 소풍 날짜 잡으면 뭐 비올 확률도 상당히 많은 나라지만 이 안데스 산맥은 1년에 며칠만 흐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천문학은 고원이나 사막에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제가 설명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확정하느라고 제가 파사디나에 가는데 제가 지금 로스앤젤레스 저 탐 브래들리 공항을 아마 6, 70번 왔을 거예요. 제가 리무진이 저를 맞이한 거는 그때가 유일한 그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뭐 평생 잊을 수 없는 꿈이고, 천문대장이 하는 일이 큰 망원경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는 이제 천문학자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더 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저는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인 학자분들한테 많이 가르침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파사디나에 다시 와보니까 저는 여기 지금 출입증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가진 않지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초콜릿도 만들고 아주 저 홍보를 잘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처음에 사인했던 미국의 7개 기관, 호주의 2개 기관, 한국의 저희 천문연구원 10명의 기관장과 그때 이사회 20명이 나눠 가진 그 귀한 배지가 있는데, 바로 제가 달고 있는 거 이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요거죠, 요거. 예.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저 실무자하고 저하고 둘만 달고 있는 겁니다. 어느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GMT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특히 파사디나는, 그 다음에 또 파사디나는 제가 여기 칼텍이 있어서 큰 인연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 마틴 리즈라는 유명한 천문학자가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이분도 호킹처럼 그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유명한 분인데, 이분도 장애자예요. 호킹만큼 장애는 아니지만 점잖은 말로 뭔지 모르겠네요. 그 노틀담에 뭐 있죠. 예. 그 장애인이세요. 뭐 척추 장애인인가요? 근데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저분은 저를 모르실 겁니다. 제가 그냥 햇병아리 박사 받았을 때 가서, 이제 그때가 1988년인가 그랬는데, 뉴턴이 중력을 발견한 게 1687년입니다. 그러니까 중력 발견 300주년 그 기념식이 1987년에 케임브리지에 열렸는데, 요게 그 논문집 표지예요. 제가 그걸 딱 보자마자 편집한 분이 호킹이에요. 호킹이 그 몸으로 어떻게 편집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중력은 영국제다 이겁니다. Made in Great Britain이라는 얘기입니다. 중력만큼은 미국한테 뺏길 수 없다. 이게 담겨 있어요. 그걸 어디서 찾았느냐? 제가 무심코 농담을 했어요. 저 위대한 마틴 리즈라는 분한테, 사과가 doesn't look delicious. 맛이 없어 보인다. 파랗고 말이야. 이제 그랬더니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만일 뉴턴이 사과로 얻어맞았으면 그 사과는 영국 재래종이다.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조크를 날렸는지 깨달았고, 두 번째, 그럼 우리나라 사과는 뭐냐? 그 다음에 영국 케임브리지를 방문하면서 제일 놀란 것이, 저는 뉴턴이라는 분을 옛날부터 교과서에서만 봤습니다. 저한테 신이에요. 여기 갔더니 졸업생이더라니까요. 우리 졸업생 뉴턴, 아이작. 이래서 우리가 노벨상이 안 나오는구나. 우리는 항상 남이 거 하는구나. 그런 여러 가지 충격을 그때 이제 어린 나이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전통이나 이런 것이 없이는 세계적인 것이 될 수가 없고, 인위적으로 안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또 제가 깨달았던 거고, 그다음 제가 만나봤던 제일 위대한 분은 파사디나에 사시는데, 바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만드신 그 킵 썬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 책을 읽어보니까 과학자하고 영화 감독이 만나서 영화를 같이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품성도 너무 좋으세요. 우리가 동서양 인종에 무관하게 사람이 깊이가 있고 생각이 깊으신 분은 굳이 다른 돌을 안 닦더라도 표가 나는 법입니다. 이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86년도에 텍사스 대학교에서 오스틴 텍사스 대학교에서 박사 논문 토픽을 이제 저도 도전이 만만하게 이제 정말 아인슈타인의 위대한 일반 상대성 이론을 공부해서 꼭 블랙홀하고 우주론에 내 흔적을 남겨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 박사 토픽을 잡았는데 내 지도 교수도 잘 모르고 저도 하고 싶기만 하지 저도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 지도 교수는 내 친구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랑 나이 차이가 2살밖에 안 나요. 근데 유태인이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유태인 얘기가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킵손한테 한번 편지를 보내봐라. 근데 저는 보내면서
일개 대학원생이 뭐 편지를 내는데 답장이나 해주실까 하고 86년대 답장을 편지를 하나 쭉 제가 쓸 논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분이 보내주신 그 편지인데 제가 다른 건 다 뺐고 여기다 보시면 87년 2월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편지를 보내주신 바람에 제 지도교수랑 저도 자신이 붙고 해서 바로 그냥 그해 12월에 졸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분이 2015년인가 그 SBS 컨벤션에 오셨어요. 근데 저분하고 제가 이제 메일을 보내는데 옛날에 이 편지를 보내주셔서 저를 살려줬습니다 하고 그냥 메일 하나로 그분이랑 마음을 열고 이제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었어요. 이게 학문의 세계입니다. 우리 학자들이 누가 좋은 음식을 사주고 뭘 사준다고 해서 마음을 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국내 들어오셔서 그 번역한 책에 이제 뭐 사인도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그 부인이랑 신라 호텔에서 제가 모셔서 이제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가장 세계에서 유명한 그 중력 교과서입니다. 혹시 재미없어도 조금만 기다리세요. 바로 역사로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제가 천문학에서 어떻게 접근했나 이제 순서를 좀 밟는 겁니다. 근데 이 유명한 이 그래비테이션이라는 교과서는 중력은 미스너, 스원, 휠러라는 세 분이 쓴 책인데 휠러라는 분은 텍사스 대학교에 계셔서 가끔 엘리베이터도 같이 타고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훌륭한 그 노벨상급 뒤에 노벨상 받은 분 얘기 나옵니다만 이런 분하고 같이 화장실에서 나란히 일만 봐도 그게 격려가 돼요. 그냥 계신 것 자체로 힘이 돼요. 그런데 이분이 쓴 그 유명한 휠러는 돌아가셨고 미스너라는 분은 제가 지금 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소니라는 분이 바로 이 교과서 저자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전화번호부만 해요. 그래서 항상 여름엔 비고 잤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생각을 했느냐. 비고 자면 혹시 내 머리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 내용이.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갖고 그러니까 제 책은 땀 냄새가 엄청나요. 그래서 내가 그 소원을 만났을 때 당신이 이 책 갖고 내가 필로우 삼아서 맨날 이제 잤다 얘기를 했더니 한술 더 뜨시더라고요. 내가 재밌어서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자기 집에서는 저거를 갖다가 문 열어놓을 때 이렇게 받치는 거에 도어 스탁으로 쓴대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남편도 좀 갈구고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같더라고요. 그래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 뭘 하셔도 산모님도 산모님답고 사람이 어떻게 그 깊이가 여러 가지 느껴져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친구 잘 아실 거예요. 그 유명한 그 칼 세이건이 만들었던 코스모스 시리즈 텔레비전 그 시즌 2의 그 사회자로 픽업된 닐 타이슨이라는 친구입니다. 빅뱅이라는 드라마에도 나오고 꽤 유명해요. 근데 이 친구가 저랑 텍사스 대학교에서 2년 동안 둘이 같은 방을 쓴 친구입니다. 제가 묘하게 귀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굉장히 좀 저지만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때 닐 타이슨이 맨날 저한테 그 흑인으로서 미국 사는 어려움을 항상 얘기하면서 제가 기억나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석재, you have your own country to go back, but I don't. 그러면서 맨 신세 한탄했는데, 그러니까 박석재, 너는 돌아갈 네 나라가 있지만 난 없어. 난 여기가 내 나라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 나라를 흉보지 않겠죠. 이제 많이 유명해졌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세계적인 사람들하고 쭉 만나다가 이제 그 중에 유태인들한테 주목하게 된 거는 이 텍사스 대학교에 있던 스티븐 와인버그라는 그 노벨상 물리학자입니다. 이름만 봐도 이제 유태인인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뭐 스티븐 스필버그라든가 대체로 이 버그 쪽이죠. 유태인 쪽이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쓴 유명한 책 제목이 The First 3 Minutes입니다. 처음 3분간. 그러니까 이 처음 3분이 빅뱅이 딱 우주가 일어나고 나서 처음 3분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은 태초에 빛이 있었다. 과학자 입장에서는 태초에 빅뱅이 있었다거든요. 성경이. 그럼 그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3분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런 제목으로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세계에 몇 명 없어요. 근데 이제 텍사스 대학교에서 금요일날 점심마다 물리학자, 수학자, 천문학자들 모여서 샌드위치를 먹는데 거기서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재미있던 게 이 책이 처음에 나오니까 엄청나게 팔리더래요.
그래서 야, 우리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과학을 좋아하나 했더니 애들 없죠? 이게 성인용 책인 줄 알고 그렇게 많이 샀다는 거예요. 처음 3분간이나 제목만 보고. 근데 그게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이게 거의 노벨상급 조크예요, 이것도. 제가 들었던 조크 중에 아주 제일 재밌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분이 체어로 석좌 교수로 텍사스에 오는데 유태인만 데리고 오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밀고 돕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젊은 유태학자들이 전부 세계적인 학자여서 누구도 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제가 뭐 다 짧은 시간에 예를 들 수는 없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제 지도 교수가 여기가 보현산 천문대입니다. 우리나라 귀국했을 때 제가 하도 이제 고마워서 이제 데려가니까 제 지도 교수가 아니 나 이렇게 잘 환대줘서 고맙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나를 5년 동안 돌봐줬고 나는 당신을 5일 돌봐주는 거다. You took care of me 5 years. I took care of only 5 days. 농담을 했는데 이게 유태인이에요. 내 지도 교수가. 그래서 얼마나 친했냐면 제가 넣을까 말까 했는데 제가 제 대학원생 때 우리나라 같으면 한 대 맞을 거예요. 근데 대학원생 때 제가 제 방에다가 이런 만화를 그래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28, 제 지도교수가 30살 때 우리 둘이 정말 꿈이 살아있을 때 제 지도교수가 여기 If the observations don't support my theory, they must be wrong. 그러니까 만일 내 지도교수가 얼마나 이렇게 그 희망 있고 아주 당찼냐면은 만일 천문 관측 결과들이 내 이론을 설명 못하면 그 관측 결과가 틀린 거다 말이야. 이 정도 기계가 있었다 이거죠. 근데 10년 뒤에는 만일 관측 결과들이 내 이론하고 틀리면 그거 맞는 거다. 관측 결과가 맞는 거다. 이렇게 변할 거다. 이런 조커로 이제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요거 만화 그리면서도 사람 10년 동안 얼굴 변하려면 선을 몇 개를 추가해야 되나. 가만히 보니까 눈 밑에 그 다음에 여기 주름 넣으면 10년 늙어 보이더라고요. 이걸 그려놨는데 이게 과해서 소문이 났어요, 아주. 그래서 이게 참 이런 여유가 저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문화도 좀 구분돼야 되고 특히 한국에서는 사람이 건방진 거와 학문이 건방진 걸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뭐 그런 말은 제가 오늘 전혀 제가 할 얘기가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정말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했고 굉장히 여유 있었고 서로 믿고 그랬어요. 그런데 집에 가봤더니 따님이 둘이 있는데 애들이 히브로를 공부하더라고요. 지금 뭐 히브로 쓸 데도 없잖아요. 더군다나 그게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대요. 이렇게 그 불편한 그를 부모가 그걸 가르칠 뿐만 아니라 밥을 먹는데 애가 칼로 접시를 한번 이렇게 땡 두드리고 나서는 헐렁 엄마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님이 있으니까 넘어간 거지 평소에는 이 땡만 해도 혼내나 보다. 야, 이게 미국의 그 청교도적인 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미국의 힘이다.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었어요. 근데 유태인에 대해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 유명한 이 영화를 보게 됐어요. 이거는 옛날 찰턴 헤스턴 나온 그 10개가 아니고 이 영광의 탈출이라는 영화는 폴 뉴만이라는 이 사람이 주연한 61년도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이 영화 주제가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음반이 따로 준비가 안 돼서 저는 정말 노래를 못합니다. 어디가 노래 한 적도 별로 없는데 제가 한번 앞부분만 한번 불러볼게. 한번 기억나나 보세요. 이게 여기 이 유명한 이게 어떤 영화인지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 영화가 시작되면은 저 노래 정말 못하는데 참 보세요. 예. This land is mine. God gave this land to me. 다 들어봤죠? 옛날 한국에서 주말의 극장 할 때 시작하던 음악이에요. 근데 이 가사를 잘 보시면은 이게 2000년 만에 유태인이 돌아와가지고 팔레스타인 거기 와가지고 이 땅 내 땅이라는 겁니다. 폴 뉴만이 그 유태인들을 태워서 오던 그 장교인가 그래요, 제 기억에. 근데 이 땅은 내 땅이다. 신이 나한테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이 뒤는 뭐 그래서 아침 해가 뜨면은 뭐 아이들이 뛰어놀 뭐 이제 이런 그 노래가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신이 유대민족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땅을 줬다는 겁니다. 유대민족은 나라를 잃고 무려 2000년을 떠돌았지만 선민사상을 바탕으로 시오니즘을 바탕으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을 건국했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문학작품 몇 개를 보면 유태인들이 얼마나 차별을 받고 고생을 합니까? 그죠? 제가 딱 기억나는 게 베니스 예상인에 나오는 샤일록. 얼마나 나쁘게 기술됩니까? 그 다음에 아이바노에 나오는 레베카하고 레베카 아버지 얼마나 합니까? 고생하면서도 우리 유태인은 그날 오길 기다린다는 그런 선택받은 민족의 그 강한 그것이 다 어디든지 배 있어요. 그래서 보통 민족이라면 100년만 떠돌아도 나라를 완전히 잃을 것이다. 근데 새삼 유대민족의 선민사상의 위대함을 아주 실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유대민족의 선민사상은 구약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나 성당에는 안 다니지만 구약성경에는 좀 많이 읽어봤습니다. 예수님의 이응자도 안 나와요. 구약성경은 유대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책입니다. 그런데 태고 쪽에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성경은 수메르 민족하고 만납니다. 근데 점토판의 기록에 따르면 이건 잘 알려진 것입니다. 제가 점토판을 보진 않았지만 이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수메르 민족은 천산을 넘어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수메르 민족은 머리카락이 검고 상투를 틀었으며 씨름을 즐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학자들은 아예 수메르 민족의 동방기원설을 주장하고 있다. 어쨌든 수메르 민족이 알타이 계열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 일족이 떨어져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유대민족의 역사가 시작됐던 것입니다.